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또 기가 막힌 성범죄 불기소 사례가 있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만나가지고 처음 만난 날에 서로 분위기가 좋아서 집으로 놀러 갑니다. 집으로 놀러 가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물론 자유분방한 연애 가치관과 서로 합의하에 원나잇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성인이 만나서 본인들의 선택으로 본인의 결정으로 행동한다는 거 저는 존중해요. 너도 자주 그러나 보네. 너 그런 거 좋아하는데 보다 해. 너 센데?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네. 성관계만 맺고 뭐 서로 스킨십을 하고 이런 건 오케이요.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범죄 행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 행위를 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인데 성관계를 이루어진 후에 여성이 다음날 아침에 고소를 합니다. 해바라기 센터도 가서 DNA라던가 뭐 타이에 뭐 정액 반응 이런 거 다 검사를 했어요. 남성의 DNA 정도가 발견이 된 사건이었어요. 당연히 됐겠지.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나 강간당했다, 강제추행 당했다 라고 했을 때 불리하다 유리하다? 여자가 유리하죠. 남자가 굉장히 불리하죠. 불리하다. 경찰관은 누구부터 조사를 하죠? 피해자부터 합니다. 피해자부터 조사를 하면 피해자 말을 이빠이 듣고서 피의자를 부릅니다. 경찰관은 사람이다 보니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우는 목소리를 좀 듣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법률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람의 정서상으로는 유죄를 추정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을 하고 갔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경찰관이 가해자를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했어. 그러면 저는 피해자 말 다 믿진 않고 피해자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나는 네 의사가 궁금하다. 너의 생각은 뭐냐? 나도 참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니까 진위가 뭔지 확인해봐야겠다. 아주 중립적인 자세에서 물어보면 너무 다행인데 선생님이세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일단은 너는 강간을 했어. 불기소할 거고 불송치할 거면 내가 이 조사 왜 하냐? 혐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너를 보고 있어. 네가 아닌 거면 증명해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봐요. 경찰이라는 기관은 무혐의를 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사기관이에요. 그렇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무래도 무죄를 추정받고 진행하다 보니까 좀 불리한 입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죠.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었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고소장의 기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성관계를 맺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전화가 오더라. 여자한테 전화가 왔다. 여자한테 전화 온 것 같더라. 그래서 싸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어요. 얘기는 내가 성관계를 맺고 나서 잠을 잘 때까지는 별다른 뭐 문제가 없었는데 아침에 여성에게 전화를 온 거를 보고 내가 화가 났다. 이거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자 바꿔가지고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뭔가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었다. 감정이 달라진 계기가 내가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인 거죠. 무혐의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맞아요. 이게 강간, 강제추행 이거는 강제성,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 내 몸을 만지면 강제추행이라는 거예요. 딱 그게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일로 화나서 고소했다, 저 새끼가 쓰레기 같다, 이런 내용이 고소장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분은 특이한 분이지. 강간을 당했을 때는 화가 안 났는데 그 다음날 얘가 여자랑 통화하는 거 들으니까 화가 났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고소 내용을 회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관하고 변호사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경찰관은 고소장만 받아본 게 아니라 고소인 조사도 충분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안 하려고 아끼려고 하는 경찰관도 조금은 팁을 줄 수밖에 없는,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사실 변호사의 스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전수전 다 겪고 이빨이 좀 이렇게 털리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 검찰에 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으로 치자면 무죄.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빼박 증거가 있어가지고 이건 자백해서 상처받아야 돼. 하는 사건 말고 이건 진짜 대차게 주장해가지고 무죄 받아야 돼. 혐의 없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사건은 거의 100% 가까이 혐의 없음 내지 무죄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상담하면서 어떤 사례까지 있었냐면은 Y로 시작하는 그 법무법인이었는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어요. 정보공개 청구 나발이고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기다려보래요. 사건을 법원으로 가면 진행한다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형사사건 진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거는 법원 가서 해야 된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정확히 누가 주된
적재된 담당자이고 조사 참여 누가 하는지 이런 것들이 딱 명백하게 딱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이렇게 죽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돈 주고 가가지고 그런 거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중에 항의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문제인 게 어쏘 변호사가 혼자 처리하다 보면 그렇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파트너 변호사가 상담도 하고 다 얘기를 해봤는데 다 똑같은 결론인 거야. 이것만 지금 단적으로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절차 내에서 해야 되는 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심지어 그 법인에서는 뭐 혐의 없음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 같은데 조사 참여하면서 아무 관여도 하지 않고 조서도 맨 마지막에 확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이 살짝 봤는데 변호사가 옆에서 주식 프로그램을 보고 있더래.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다 자백하셨냐고. 아니 그거를 우리가 변호인의 수사 참여권은 변호인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수사관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 변호인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경우 잘 없어요. 변호사가 얘기하면 어지간하면 들어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만해 그만. 조민근 변호사님께서 그만하자고 하셨으니까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다른 성범죄든 간에 연루가 되셨으면은 끙끙 앓거나 되도 않고 모르는 뭐 사무장이나 직원이나 심지어 변호사까지 찾아가가지고 뭐 자백해야 됩니다라는 말에 현혹돼가지고 무턱대고 행동하지 마시고 일단 법무부에 안심으로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